할렐루야.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최후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1제지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지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험한 십자가로 우리 모두 최후 승리를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오늘 이 전투, 양양 오색 고성 진격전, 이 싸움 전투를 이생명 조국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양 오색 이제 고성 진격전은 어떤 전투냐? 이 전투는 현리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고 지금의 휴전선을 이제 지금의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한 전투가 바로 양양 오색 고성 진격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싸우신 전투이고요. 이 전투에 대해서 참고로 참평한지, 작년도 참평한지 6월호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양양 오색 전투는 먼저 이 현리 전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현리 전투도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싸우셨던 그 전투지요. 자, 현리 전투는 5월달 중공군이 춘계 2차 대공세를 하게 되지요. 5월 공세라고도 하게 됩니다. 4월 공세가 이제 실패를 하자 중공군은요, 이제 동쪽에 있는 국군을 노리면서 춘계 대공세를 2차 춘계 대공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51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육군 3군단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소속됐던 3사단하고 9사단과 그리고 중공군이 벌인 전투가 바로 현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중공군은 4월 공세에 실패하고 이제 이쪽 동쪽에 주둔해 있는 이런 국군들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계 대공세를 펼치면서요, 이쪽으로 진격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이 오미제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오미제는 오마치 고개라고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말이 5마리가 지나간다. 여기를 막으면은 이쪽에 있는 우리 3군단이 퇴로가 막혀가지고 아주 포위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오미제. 옛날에는 이제 오마치 고개라고 했습니다. 오마치. 여기가 점령이 당하면서요, 여기를 지키고 있던 3군단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요, 그냥 뿔뿔이 그냥 이 방태산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넘어서 그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하여튼 이 3군단이 이 후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선이 여기 하진불이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5km나 전선이 이제 밀리게 되는, 중공군이 하여튼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이쪽 동쪽에 이제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리 전투의 패배는 6.25 전쟁에서 이제 가장 치욕적인 이제 패배로 이제 기록이 된 전투가 바로 이 현리 전투였죠.
이 현리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이 3군단은요 해체가 되게 됩니다. 벤플리트 당시 8군 사령관이 이 3군단을 해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전권이 전부 다 이제 미군에게 넘어가는, 그 전시 작전권이 전부 다 이제 미군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그런 패배가 바로 이 현리 전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이러한 현리 전투로 패배를 했지만은 이제 공세를 맞이해서요, 이제 그 하진부리까지 거기에 이제 방어선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동쪽을 방어하고 있던 1군단은 이제 수도사단과 11사단이 이제 1군단이고요. 당시에 이제 군단장은 백선엽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이 중공군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 강릉 쪽으로 넘어오면은, 강릉에는 이제 비행장도 있고 여기가 점령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력을 이동시켜 가지고 여기에서요, 이 중공군 넘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을요 대관령 전투라고 합니다. 대관령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 이제 다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3군단은 해체되고, 3군단은 3사단, 원로목사님이 소속했던 3사단하고 그리고 이제 백마부대로 알려진 9사단, 그 9사단이 이제 해체되고요. 3사단은 1군단으로 이제 편제가 됩니다. 1군단에 소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다시 진격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안양 오색 진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1군단은 다시 이제 간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 작전을 하게 되고, 이제 수색을 해봤더니, 항공정찰하고 수색 작전을 해봤더니 이 한계리와 그리고 원통을 연결하는 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색 일대, 우리 교회가 있는 거기 일대에 인민군 제13사단이 그리고 제2군단의 이계연대가 미시령과 설악산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서 이제 후퇴하는 이제 중공군을 엄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군단장은 이 11사단을 동원해서, 11사단은 서쪽의 설악산 일대를 공격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도사단은 동쪽으로 간성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잘 안 들어가네. 예. 자, 그래서 11사단으로 하여금 서쪽의 설악산 일대를 공격하게 하고요. 수도사단으로 하여금은요, 동쪽에 이제 간성을 이제 공격하도록 한다. 그런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양에서 원통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서 가라피리는 양양에서 이제 오색을 가다 보면은 거기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가라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산리는요, 오색 약수터가 있는 데가 이제 마산리가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진격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11사단은 설악산 쪽을 향하는 서쪽으로 진격하고, 그리고 수도사단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간성 쪽으로 진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18년대 3사단 18년대는 이제 그 오색 쪽에 있는,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 인민군을 고착시켜라, 그러한 작전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년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거기
오색 일대에 있는 부대를 이렇게 고착시키는, 거기가 이제 업무하려고 있는 그런 부대인데, 거기를 이제 거기 안에 이제 가두는요, 그러한 이제 작전을 하도록 이제 작전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18년대는 가라피리에서 마사니 일대를 목표로 공격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색, 우리 수양관이 있는 여호와일에 수양관이 있는 거기에는요, 인민군 제13사단의 그 예하 2개 대대 규모가 거기 이제 협곡이 험준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5월 29일 날 06시를 기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요 가라피리 일대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가라피리 일대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오색을 들어가는 길이죠. 여기가 이제 가라피리 마을 거기고요. 요 가라피리를 공격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산리, 지금 오색 약수터에 있는 곳으로 이제 진격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8년대에 대대가 세 개 대대가 있었는데, 여기 3대대는 주공으로 오색, 우리 교회 가는 길을 통해서 여기 3대대는요, 3대대는 여기 오색 가는 길에 이제 우측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고요. 그리고 2대대는 지금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그쪽에 산 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고, 그리고 1대대는 이제 3대대를 따라서 후속하는 부대로 진격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민군이 여기에 아주 강력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색 약수터 있는 여기 마산리라고 하는 곳에 여기도 이제 인민군들이 강력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수색중대를 몰래 침투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이 원로목사님께서 이 수색중대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대를 따라 진격을 하게 되고요, 수색중대를 사전에 침투시켜서 인민군의 테러를 차단해서 포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첩첩삼중이고 강력하게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부상자가 이제 많이 나오고 아주 힘겹게 어렵게 이제 공격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3, 4단 18년대는요, 백골부대입니다. 백골부대는 바로 3, 4단 전체가 이제 백골부대인데, 이 백골부대는 북한에서 주로 온 사람들, 거기다 이제 강력한 이제 반공주의자들이 바로 이 백골부대 원들이었고요. 원로목사님께서 거기 백골부대에 있었고요. 이 백골부대는 하여튼 전투력이 뭐 국군 그리고 중공군, 유엔군 통틀어서 아주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런 부대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던 부대가 바로 백골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백골부대에게 그 양양 오색 이제 진격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면서 많은 전상자가 나왔지만, 그러나 백골부대는 물러서지 않고요, 전진을 거듭해서 거기에 있는 진지를 하나하나 이제 걷어내면서요, 마침내 이제 길갈교까지 도착을 합니다. 길갈교까지 도착을 해서요, 길갈교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수색중대가 후방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따르던 일대대가 이제 양측면에서 공격을 해서 거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요. 이제 마산 일대, 지금 이제 오색약 수터 있는 데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일대를요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작전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여하튼 뭐 인민군들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공식 기록으로는 뭐 대대, 두 개 대대가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 증언에 의하면은 인민군들 밥을 해주는데 뭐 얼마나 쌀을 한 끼에 뭐 11가마니 정도 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몇만 명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제 항공 폭격이 진행이 되면서요, 이들을 모두 다 이제 섬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홍연달이라고 하는 요 참전 용사가 증언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원롱사님과 함께 여기 전투에 이제 참전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증언을 하셨는데, 비가 오는데 참호를 파고 대기하고 있었다. 공군의 지원 요청을 해서 폭격을 하니까 적군이 도망해서 산으로 올라오는데 딱콩 쏘니까 푹 쓰러지고 그때 중공군 군단을 절면시키고 다시 내려와서 오색국민학교로 집결하여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이제 여기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그 양양을 거쳐가지고 고성으로 이제 진격을 했던 것이죠. 이 승리, 양양 오색 고착 작전의 승리로 이제 국군 1군단은요, 이 5월 26일, 27일 양양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요 고성군 간성읍까지 점령합니다. 이 고성군 간성읍은 그 금강산이 있는 데잖아요. 그 북쪽까지 그냥 뭐 거기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고성군 일대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그럼 고성지구에서 있던 전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양 오색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북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3, 4단 18연대는 이제 백골부대죠. 백골부대. 이제 3, 4단이 백골부대인데 그 18연대는 진백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진백골 부대. 이 진백골 부대는 6월 15일까지 잔적을 소탕하다가 이제 동해안의 11사단과 이제 그 임무교대를 해가지고요, 이 3, 4단이 간성 일대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간성 일대에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하여튼 6월 12일까지 간성 일대까지 진출을 해서 그 현리전투에서는요 몇 킬로를 밀렸느냐면요 65킬로를 아래로 밀렸어요. 거기 거의 내린천이 있는데 현리에서부터 하진부리까지 65킬로를 밀렸는데, 이 반격 작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진격을 했느냐, 69킬로를 진격을 했다. 그래서 캔사스선, 신캔사스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캔사스선. 자, 이 신캔사스선이 뭐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캔사스선이 나오는데, 캔사스선이 이제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가네 이게. 캔사스선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유엔군이 진출하자 이렇게 유엔군이 정한 선인데, 이거보다 더 북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신캔사스 선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리 전투에서 65km를 밀렸는데 반격을 해가지고 이 69km를 밀고 올라갔다. 그때 이제 그렇게 반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전투가 양양 오색 그 고착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민군을 붙들어 매지 못했으면, 섬멸하지 못했으면은요, 그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km를 철수한 것을요, 아주 서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리 전투를 서력하게 된 전투가 바로 양양 오색 전투였다. 그래서 이 홍연달이라고 하는 이 참전용사는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색에서 나와서 양양을 거쳐 고성까지 차를 타고 돌진했다. 그래서 군단에 가가지고, 현리 전투는 뼈아픈 전투잖아요. 하여튼 뭐 6.25 전쟁에서 가장 패배가 뼈아픈 전투가 현리 전투인데, 이 현리 전투는 패전한 게 아니다. 그리고 18년대가 오색 전투에서 승전했기 때문에, 양양 오색 전투에서 승전했기 때문에 이 전선을 밀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승전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현리 전투는 재평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까지 갔는데, 하여튼 시가전을 하면서 고성까지 진출했는데, 뭐 인민군은 뭐 도망가느라고 말이죠. 우리 국군들이 물고기 잡고 있어도 뭐 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엄청난 기세로 이렇게 밀고 올라갔던 것이죠. 자, 이제 북쪽까지 가서요, 이 고성에까지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고성, 바로 이제 금강산 바로 그쪽이죠. 이제 고성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18년대가 이제 고성까지 진출을 해서요, 이 18년대 수색중대, 18년대 이제 수색중대가 우리 오색 전투에서도 이제 후방을 공격했던 전투죠, 부대죠. 자, 이 18년대 수색중대가 내금강 일대까지 진출해 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위력 수색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뭐 보이게 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어떠한 군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위력 수색이에요. 첩보 수집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대는 6월 17일 202 고지에 이제 거기에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202 고지에. 자, 202 고지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자, 202 고지,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여기 이제 고성까지 여기가 진출을 한 거예요. 네. 바로 여기가 202 고지입니다. 여기가 202 고지. 여기가 이제 신계천이고요. 요 신계천 넘어가 이제 구읍리.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게 현재 휴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 고지를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게 현재 지도를 통해서 본 여기가 202 고지의 모습이죠. 자, 거기서 이제 수색 활동을 하는데 북한군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수색중대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다가요, 이제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8일 수색중대는 6월 18일 8시에 202 고지를 출발해서 수색작전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데, 6월 18일 새벽 6시가 되자 인민군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6월 18일 새벽 4시. 요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200 고지에서 싸우다가요, 그 인민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진내 이제 진내 사격을 해달라. 진내 사격이란 뭐냐? 주둔하고 있는 데다 포를 쏴달라. 그게 이제 진내 사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군들은 진지 안에 숨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내 사격은 아주 극단적인 작전, 죽음을 각오하고요 하는 작전이 바로 진내 사격입니다. 그래서 아군의 포병 사격을 요청해서 이제 대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분간 치열하게 이제 공격이 되고
그리고 백병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 진내 사격을 통해서 인민군들이 경멸되기 시작했고요. 40분 후에 보니까 이제 인민군들이 41명이 사살되고요. 그리고 아군은 97명 중 14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202고지에서 전투를 하고요. 170고지로 이제 철수를 하다가 이 170고지에서요. 여기 170고지에서 여기가 170고지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이쪽으로 170고지로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인민군 1개 중대와 이제 전투가 재개되었고요. 이때 이제 그 수색 중대가 대대 규모의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포병 사격을 요청하고 하여튼 여기서 그 적과 싸우면서 이제 철수 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철수 작전을 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원로목사님께서 이제 부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복리 쪽으로 철수를 했는데 97명 중 32명이 전사하고 17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 이때 이제 우리 원로목사님께서요, 6월 18일 새벽에 총상을 입으신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170고지입니다. 원로목사님께서 총상을 입으신 바로 그 전투 현장이 바로 이 170고지예요. 170고지. 이 170고지에서 싸우시다가 이제 총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성지구 전투는요, 이제 국군이 그 금강산 입구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밀고 올라가는 바람에 공산당 휴전회담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휴전회담. 1951년 6월 23일 날 그들은 휴전회담을 제의하게 되고요. 휴전이 열리게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휴전회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전투가 바로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춘계 2차 5월 대공세를 통해서 이 국군을 포위해서 경멸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승전을 가져온, 그래서 휴전을 제의하게 만든 그 전투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때 이제 홍연달 그 참전용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휴전을 하지 말고 공격을 해서 그러면 금강산까지 뺏었을 텐데 금강산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이제 뭐 한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여튼 그 북쪽까지 딱 치고 올라간 말이죠. 그러한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증언한 내용이 진백골 부대 전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옮겨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년대 수색중대. 그러니까 원로목사님께서 이 18년대 수색중대에서 전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 17일 그 202고지에 배치됐다고 그랬죠. 매복작전을 감당하던 중 15사단 예하부대를 만나서 일전을 치루었습니다. 밤새도록 격전을 벌이던 중 마침내 6월 18일 새벽 고성로 동남방 15km 지점 구음리 일대에서 인민군에게 포위되었다. 저도 한참 총을 사격하고 있는데 왼쪽 허벅지가 퍽 하더니 도끼로 맞은 것 같아요. 인민군이 쏜 기관 포탄에 맞은 것이죠.
여기서 싸우다가 179지에서 싸우시다가 인민군들이 쏜 기관포탄에, 그것도 총도 아니고요, 기관포탄에 맞으신 것입니다. 총탄에 맞으니까 뜨끔하고 그다음에 맥이 없더라고, 힘이 다 빠지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아본 사람만 안다. 기관포에 맞았는데 보니까 군복 작업복이 다 터져서 살이 홀랑 다 벗겨지고 왼쪽 허벅지가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 얼마나 그 처절하고 얼마나 격렬한 그런 전투 현장이었는지. 바로 신계천 너머에 그 인민군이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절대 거기를 뺏기지 말라, 이게 작전 명령을 내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도요, 하여튼 그거 뺏으려고 하여튼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래 인민군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돌고 뼈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엄청나니까 칡런쿨로 감아서 지혈을 시키고, 하여튼 이때 2시 20분경까지 고통을 참아가며 이름으로 싸웠다. 6월 18일, 그러니까 새벽녘 오전에 총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 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우들한테 나까지 데리고 나가면은 다 죽으니까 나 남겨두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져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반격이 일어나서 6월 21일 때 반격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때 이제 구출이 되셔가지고 이제 미군 의무부대로 이제 후송이 돼서요, 거기 가보니까 뭐 다 뭐 총상 맞은 사람들 웬만하면 뭐 다리 자르고 뭐 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미군 장교가 고향이 어디냐 또 물어보고요, 너 형제가 있느냐, 사대 독자다, 그래서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 하여튼 감사한 것이죠. 그때 만약에 다리를 잘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쇠를 넣어서 쇠다리를 해서 그래도 이제 걸을 수 있도록, 뭐 500m를 걷지 못하는데 이렇게 오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금방 힘들어 하시고 뭐 땀을 뻘뻘 흘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말씀, 그때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셨기 때문에 그 나라 민족만 생각하면 그 눈물을 흘리시고, 당신은 몸으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싸우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위급하기에 적과 아군 간에 소중한 생명을 죽이고 또 죽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지킨 나라. 그래서 전역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눈물로 쓰신 그게 그 근현대사 아닙니까? 근현대사. 많이 울으셨다고 쓰시면서, 그래서 그 당신이 싸웠던 곳에 이렇게 그 수양관도 오색도 거기 직접 전투 현장 아니에요, 전투 현장. 그때 하여튼 그 백골부대 반공 청년으로 공산당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그 전투 현장 처절하게 싸웠던. 그래서 비록 세 달이지만 계속 나라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양, 오색, 이제 고색, 고성의 진격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로목사님께서 직접 싸우셨던 이 전투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요, 우리 배종현 목사가 힘쓰고 다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 자, 이 18년대는요 고착 견제 부대로 투입이 되어서 60km를 65km를 후퇴했는데 69km를 전진하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현재의 휴전선을 확보하게 했던 신캔사스선까지, 그래서 우리 휴전선이 동쪽으로는 올라가고 서쪽으로는 한팔선 아래 구르잖아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가서요 휴전선으로부터 80km 이상 80km 정도 올라갔습니다. 가장 북단까지 확보를 해서요 우리 휴전선이 38선보다 80km나 더 올라가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18년대가 오색 전투를 통해서 인민군들, 중공군들을 차단하고 그들의 저항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이 11사단과 수도사단이 북쪽으로 진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승리는 현리지구 전투로 추락한 한국군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고착 견대 부대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요 현리전투는 뼈아픈 전투지요. 그러한 그 국군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투는 그 중공군으로 하여금, 북한군으로 하여금 승리를 단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하나의 전투가 승리를 단념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큰 계기가 되었다. 자, 춘계 대공세를 통해서, 이때 춘계 2차 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고 내려왔는데 다시 반격을 당해가지고요 이때 중공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미국에서는요 5월의 학살, 5월의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공군은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요 휴전할 때까지 작전을 못합니다. 1954년 3년 7월에 이제 마지막 전투가 금성 전투인데 그때까지 공세를 펼치지 못한다. 그래서 휴전회담 하자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공군의 그 5월 대공세가요 아주 실패로 돌아간, 그래서 아주 승리를 단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5월 공세를 통해서 중공군이 이제 괴멸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1군단이 이제 그 전선을 그 금강산까지 밀어 올리고요. 그리고 이 중부 쪽에서는요 6사단이 용문산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 뭐 28,000명, 중공군 엄청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요. 또 미 3사단이 운두령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요 6.25 전쟁의 승리를 단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싸우셨던 것이고요 오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이제 설악산이 5세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때 뺏었기 때문이다. 주문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투로 주문진, 오색, 여기가 이제 우리 수양관이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51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이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켜낸 이 전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때 총상을 입으시고 정말로 이제 나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제 구속사 운동을 하게 된 그러한 이 전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우리가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모두 매진해서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20일째를 맞이해서 오늘 목요일 구국 예배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이 처절한 전투, 이 승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원로 목사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5세계 수양관이 있고 또 주문진의 해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긴 일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굳건히 지켜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노래하겠습니다.